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경선을 통해 기초단체장 선거구 5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홍성군수 후보에는 오백은 전 충남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을 교육 1번지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서산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완섭 전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4년 전 주요 현안들이 정체돼 있다며 서산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무리지어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10대들이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의 CCTV 영상을 분석해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6명도 입건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성군수 선거의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천안과 논산, 청양을 제외하면 충남 대부분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6일 지방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군을 정호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직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홍성군수 선거는 모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백은 예비후보가 조승만, 정만철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57%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차례 충남 도의원을 지낸 오 예비후보는 공공기관과 대학병원 유치 등을 앞세워 홍성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용록 예비후보가 55%가 넘는 득표율로 이종화, 한기건 예비후보를 제치고 공천권을 차지했습니다. 홍성군 부군수를 역임한 이용록 예비후보는 시니어타운과 여성청소년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수 선거는 수성을 다짐하는 민주당과 군수직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간 맞대결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 청양군수인 김동건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모두 5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정 후보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당 공천 심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없는 홍성군 제2선거구를 제외한 42개 선거구의 광역의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홍성군 나선거구를 제외한 39명의 최종 후보와 주요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최종 후보자 14명을 선출하고 24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기초의원 역시 5개 선거구 17명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까지 30일도 채 안 남은 상황. 본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완성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제대로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창의 융합학교 준비와 기초학력 회복,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재선 충남교육감 출신으로 제9대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3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주요 현안들이 정체돼 있어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서산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 농어민이 행복한 농촌, 잘 만나는 서해안 중심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예비후보와 직전 시장인 국민의힘 이완섭 예비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충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10대들이 검거됐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내포 신도시에서 오토바이 7대를 무리지어 타며 굉음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4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했을 때 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가량 늦기는 했지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석 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 야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 먹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려집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방문을 놓고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예비후보 등록 전 도지사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양 지사는 28일과 29일 각각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충남 방문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취임 전 충남을 방문해 공약을 설명하고 자신 역시 충남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이 지방을 도는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곁에 세워둔 점을 거론한 뒤 물론 자신도 옆에 있었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 당을 떠나 그런 점이 아쉬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방선거는 지방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누가 끌어낼 수 있는지 적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그런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양 지사는 가세로 태안 군수와 김돈군 청양 군수 등 민주당 시장 군수들이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사례로 들며 전남에서 무소속 후보 7, 8명이 당선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주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물을 보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양 지사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캠프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선 9일까지 공직자의 신분이고 임무가 종료되면 당연히 당원으로 돌아온다며 박 수석은 비중 있는 정치인이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수석이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충남 지방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차기 정무부지사 발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지역 내 소규모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네, 충남교육청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유동훈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농어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출생률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아 10명 이하인 1학급 소규모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충남 도내 공사립 유치원 중 소규모 유치원은 총 223개원으로 전년 대비 14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유치원의 46%에 해당하는 비율로 소규모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인근 유치원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치원을 잘 운영하도록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공동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근 유치원 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의 놀이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유치원들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특색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 예를 들면 마을, 지역체험 및 축제, 행사 등을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한 현장학습, 문화예술 공연 등 중심 유치원과 동참 유치원이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세우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출생률과 교육 회복으로 유치원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자생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올해 55개원의 중심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고 현장 유치원 및 학부모들은 매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소규모 유치원의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고 유아기에 형성해야 할 인성교육이나 사회적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초등학교와도 연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을 이제 서산 시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산시는 개심사 청벚꽃 나무에서 채취한 가지 등을 삼벚꽃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중 200에서 300여 그루의 청벚꽃 나무를 생산해 개심사가 있는 운산면과 시내 전역에 심을 계획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피는 개심사 청벚꽃은 연분홍색 꽃봉오리였다가 개화하면 은은한 연두색을 띠는데 매년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소음과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오토밸리 인근 주민들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 방지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등 오토밸리 입주기업 48곳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음 배출 허용 기준 준수와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방류 여부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오토밸리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는 기름 6,0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활과 건강, 학업 등 8개의 항목 중 가장 긴급한 1개 항목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기간은 4일까지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 고추 수확 장비를 지원합니다. 고추를 수확할 때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반복 작업을 할 경우 관절 질환을 유발하고 여름철에는 일사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장비 가격의 50%로 최대 12만 5천 원입니다.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이며 고령과 여성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